다음은 이제 테이크백 동작에서 우리가 팔꿈치가 나오게 됩니다. 준비, 테이크백을 한 상태에서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할 때 라켓의 헤드가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테이크백에서 팔꿈치가 나올 때도 라켓의 헤드가 높이 있거나 혹은 너무 빨리 확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가 나오면서 헤드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하나 하고 자연스럽게 내려가게끔 만드는 것이 오버헤드 스윙의 시작입니다. 자, 이때의 동작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가까이서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테이크백을 한 상태고 우리 스윙이 나올 때는 팔꿈치가 들어갈 때 라켓의 헤드가 떨어진다고 했죠. 근데 손목을 과하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또 들어갈 때 이 악력을 쥐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악력을 쥐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력을 쥐고 떨어지게 되면 헤드가 그만큼 많이 안 떨어지죠. 그러면 내가 헤드를 밑으로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이때의 포인트는 이 라켓에 손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 공간 활용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제 거의 2년 다 돼가나요? 거의 2년 다 돼갈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계속 제가 이 잡는 스윙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손을 열어서 타구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 공간과 스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손을 열면서 타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손을 안 열고 손목으로 이용해서 타구를 하는 분도 계신데 손을 열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손을 열 때 라켓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이 라켓이 내가 충분히 악력을 꽉 잡아줄 수 있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 이거를 이렇게 약간 라켓 정도가 풀리게 그러면서 내가 잡았을 때 이스턴 그립이 아닌 막 웨스턴으로 잡히거나 이러면 공이 깎이게 되니까 이 손은 푸는 건 조금만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요, 그립을 손가락에 붙이면서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이렇게 이 그립이 내 손바닥에 붙어 있으면 헤드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립을 손바닥에 붙이면 헤드가 당연히 안 떨어지겠죠. 근데 그만큼 그립을 놔버리면 헤드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내가 손을 이만큼 열어버리면 다시 가져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정도만 열어도 다시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간은 손가락에 그립을 붙여놓고 이 밑에 이 새끼손가락, 이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손가락을 꽉 쥐는 힘이 거의 악력의 일부분, 악력 중에 이 새끼손가락과 여기 손가락,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새끼손가락부터 천천히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저는 이 검지와 엄지는 거의 픽스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은 고정을 해주시고 이 밑에 손가락을 열어가지고 헤드를 떨어뜨리는, 이렇게 헤드를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열렸을 때 악력을 주는 것이지, 이렇게 열렸을 때 악력을 주는 것이 이 손톱 자체를, 지금 보시면 손톱은 안에 말려 있잖아요. 이 손톱이 말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쥐어야지 손톱까지 열어버리면 더 잡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손톱을 열어서 잡는 것이 편한 분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으나, 이렇게 열어도 상관은 없으나 손톱까지는 좀 말아가지고 우리 그립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있는다 생각하고 그립 자체를 우리가 헤드를 떨어뜨릴 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지고 다니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라켓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저는 이런 컨트롤을 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타구가 될 때는 이 악력과 손목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순서로 따지자면 악력이 먼저, 악력이 1번, 그 다음이 손목입니다. 이게 근데 동시에 하나 잡으면은 이렇게 약간 날 모양으로 이렇게 도끼 찍듯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잡고 돌리면 늦을 수 있으니까 잡으면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버헤드 스윙을 한다면 저는 힘이 없어서 스윙 자체를 강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만 빼는 것이 아니라 살짝은 이렇게 돌려 있다가 살짝 이렇게 손목도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가져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잡아드리지 않으면 조금 이거는 자세가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는 안 하고, 그러면 열고 잡는 스윙인데
이렇게 스윙을 하면 안 되니까 열리면서 손목이 어떻게 바깥으로 들어가게끔 하나, 둘 이렇게 바깥으로 들어가는 스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악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손목입니다. 꽂아주기 위해서는 손목이 사용이 되지만 아주 강한 스매싱을 내기 위해서는 악력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악력을 잡는 게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타구점이죠. 처음부터 중요하게 얘기한 타구점은 백 상태에서 팔꿈치가 들어갈 때 손가락 부분의 그립을 가지고 가고 그럼 헤드가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 팔꿈치가 내 어깨를 지나갈 때쯤에 악력을 쥐어주면서 스윙을 넣는 겁니다. 한 번 더. 자, 어깨를 지나가지 않았는데 스윙을 넣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지나가서 스윙을 넣어도 안 되니까 내 오른쪽 어깨가 쭉 들어오다 옆에 이 옆 라인에 맞춰질 때쯤에 스윙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옆 라인에 맞춰질 때쯤에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그러면 당기고 팔꿈치가 나올 때 그립이 손가락 쪽에 끌려가고 그리고 어깨를 지나올 때 스윙을 넣어준다. 이게 기본 이제 오버헤드 스윙입니다. 자, 스윙이 끝난 후에는 팔로우 스윙을 해줘야 되는데요. 팔로우를 하는 이유는 물론 굉장히 강하게 때리기 위함도 있지만 스윙이 끝나자마자 중간에 내 어깨 힘이라든가 혹은 무리해서 라켓 자체를 들어버리려고 하면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팔로우는 내 강한 스윙을 받아주기 위해서 이 어깨의 관절로 스윙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윙이 끊었을 때 어깨나 팔꿈치나 손목에 무리가 가니까 이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까지 팔로우를 해주고 라켓을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풀스윙, 강한 스윙을 할 때는 팔로우를 끝까지 할 생각으로 타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전에 임팩트 스윙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팩트가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임팩트가 형성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악력을 쥐어주는 타이밍과 손목을 쓰는 타이밍은 내 어깨를 지나올 때 손목을 쓰면서 우측 살짝 앞 정도에서 타구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임팩트가 맞으면 우리가 악력을 꽉 쥐니까 라켓의 헤드가 꽉 쥐면은 라켓 헤드가 내려갔다 올라오죠. 이거를 꽉 쥐어서 멈추려고 하는 게 좋은데 스윙을 그럼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잡으면서 팔로우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더 큰 스윙이, 강한 스윙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하려 하면 큰 스윙, 강한 스윙이 안 나오니까 저는 악력을 두 개를 똑같이 진 거거든요. 자, 이것도 강하게 진 거지만 이것도 똑같이 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스윙이 당연히 훨씬 세겠죠. 그리고 무리도 두 번째 스윙이 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에 맞게 이 팔로우를 잘 써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스매싱을 풀스윙을 때려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정말 날카로운 공을 만들고 혹은 이 스매싱으로 끝내거나 내 전위 사람한테 좋은 볼을 만들어주고 싶다 하면 풀스윙이 들어가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공이 굉장히 빨리 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팔로우까지 크게 해서 강한 스윙을 해버리면 되치기가 당했을 때 내가 대처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짧은 스윙으로 임팩트만 잡고 들어오는 오버헤드 스윙을 해야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공이 어떻게 오고 있냐, 공이 어디서 쳐야 되느냐에 대한 타구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오버헤드 스윙은 달라지는 건 없지만 팔로우를 작게 하냐 또 팔로우를 크게 하냐에 따라서도 내 다음 대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길어서 점프 스윙까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셔틀콕이 빠르게 온다 그러면 내 아이 타구점은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 됩니다. 근데 공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앞쪽으로 바뀌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공을 타고 하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은 제가 공을 실제로 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타구를 하는데 타구가 오는데 임팩트 위치를 제가 다르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앞에서 정확히 스매싱을 하는 타구점 보여드릴게요. 앞쪽이죠. 한 번 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자, 이 정도 위치가 이제 앞에 타구점인데 예를 들어서 공이 빨리 와요.
공을 조금 빨리 뒤로 넘겨주세요. 근데 제가 똑같이 방금 앞쪽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자, 이게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공은 뒤로 넘어가고 있는데 임팩트를 앞쪽에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악력을 쓰는 위치는 여기가 될 텐데 공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악력이 써지기 전에 공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밀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보자 입문자분들이 대부분 스매싱 때릴 때 공이 다 이렇게 밀려 맞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써가지고 네트에 박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공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스윙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이 앞에 왔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앞에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공이 그대로 온다 그러면 앞에다 두고 스윙이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위로 왔어요. 자, 조금 더 위로 오면 임팩트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아까는 여기서 임팩트가 나왔지만 지금은 여기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자, 위로 오면 임팩트가 이 위쪽에서 잡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로 온다 그러면 뒤에 여기 더 뒤쪽에서 임팩트를 잡아야 돼요. 뒤에서 임팩트. 그래서 저는 공이 밀리면 이 림보 하듯이 상체를 뒤로 쭉 당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이 뒤로 넘어가고 있는데 내 상체가 서 있어요. 그러면 이 스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 초보자분들 많이 하는 실수가 손목만 해서 이렇게 꺾으려고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안 좋은 자세와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좀 많이 써서 공을 어떻게든 앞에다 두고 치려고 하는 거 좋은데, 이 내용은 제가 아직 그 썸네일 아마 이미지가 그거일 거예요. 아직도 뭐 스매싱을 눈으로 보세요? 이런 내용인데, 가슴으로 공을 본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타구를 해주는 것이 타구점을 잡기가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쳐볼게요. 자, 몸이 그냥 써 있어요. 예를 들어 앞에 보고 할게요. 자, 이러면 스윙하기 좀 어렵겠죠. 제가 이렇게 있으면 한 번 더. 물론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넘어가겠지만 스윙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 상체를 한번 넣어 볼게요. 상체를 넣으면 공이 어디 있죠? 내 앞에 있죠. 그럼 스윙하기가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왔는데 한 번 더. 자, 공이 똑같이 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나는 스윙을 쓴 상태에서 그냥 쓴 상태에 스윙을 하면 이건 공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이건 공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 내가 공이 밀린 공도 앞에다 두고 칠 수 있는 타구가 되는 것인데, 근데 내가 공이 자꾸 뒤로 온다고 해서 손을 이렇게 그냥 뒤로 뻗어버리고 이렇게 치는 분들도 엄청 많아서 한 번 더 보여줘. 자, 공이 뒤로 오는데 일단 뒤로 넘기고 이렇게 치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손 자체를 넘기고 이렇게 그 뒤에서 이렇게 끌고 오려고.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라켓을 가지고 있다가 임팩트를 내는 지점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임팩트를 낼 구간을 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스윙을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해볼게요. 위치 만들고 그리고 던져야지 힘이 나오겠죠. 자, 위치 만들고 한 번 더. 자, 위치 만들고 공이 앞으로 오던 뒤로 오던 상관없어요. 그냥 혹시 여기 제가 저한테 아무 데나 주세요. 제가 그냥 서서 3개 맞춰볼게요. 자, 몸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이거 진짜 팔이거든요. 어깨 아프고 이러면. 자, 이렇게 치는 분들이 대부분. 자, 그러면 썼을 때 이 가슴을 썼을 때 이러면 공이 다 앞에 있는 느낌이죠.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때렸을 때 우리가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버헤드 스윙을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 드려봤는데 버벅인 게 많고 같은 말을 또 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조금이나마. 저는 스매싱을 떠나서 이 오버헤드 스윙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선수를 시작하면 3개월에서 6개월은 단상에 올라가서 스윙만 하고 다른 걸 일체시키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3개월, 6개월 동안 스윙만 해서 우리 선수들의 자세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인데, 근데 배드민턴을 즐기려고 시작했는데 그럼 6개월 동안 스윙만 하라는 것이냐? 절대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배드민턴을 즐겨야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배드민턴을 즐기면서 잘 치기 위해서 레슨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레슨을 받으면 이제 코치님이 그래도 우리가 자세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조금 쉬운 공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세를 맞추고 그런 습관들이 배드민턴에 나오는 겁니다. 배드민턴은 반복 운동이고
반복 습득 운동이고 습관이 아주 뚜렷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잘못 들어져서 뒤늦게 레슨을 받으면 처음에 배울 때보다 2배의 시간이 더 걸리고 2배를 했는데도 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슨을 꼭 받아라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치고, 초보자 때는 공이 많이 밀릴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이 많이 밀릴 때 내가 밀린다고 해서 내 자세를 망가뜨리면서 억지로 누르려고 하거나, 내가 자세가 안 잡힌 상태에서 자꾸 타구를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돼버립니다. 배드민턴은 습관이 뚜렷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 자세가 평생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세가 중요하고 기본기가 중요한데, 코치님들이 누구나 얘기하는 건데 운동을 하고 운동을 재밌게 하고 싶어서 시작한 분들이시고, 또 이 영상을 본다면 무언가 하나는 얻어가고 싶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배드민턴을 배울 때 또 레슨을 받지 않고 즐기면서 배울 때도 난타를 칠 때 생각을 하면서 치면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저는 추천드리는 게, 난타를 칠 때 그냥 서서 드라이브를 치거나 클리어도 그냥 서서 치는 것보다 내가 클리어를 치더라도 앞으로 갔다가 나오면서 자세를 신경 쓰면서 연습을 하면 짧은 난타 시간이 하루에 30초 1분, 많으면 5분, 10분일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이 합쳐져서 1시간, 2시간, 3시간이 되고, 그 자세들이 잘 습득이 되었을 때 실제 게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레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난타를 칠 때 가만히 서서 그냥 이렇게 서서 이런 드라이브를 치다가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뒤에 우리가 같은 클리어를 치더라도 내 상대방은 클리어를 이렇게 치고 있다면 나는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밀리는 공을 잡고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시간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아주 좋은 자세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꼭 난타 칠 때 연습을 많이 하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저의 내용도 절대 배드민턴에 정답은 없습니다. 제 내용이 정답이 아니고 현재 레슨을 받고 있는, 현재 나를 알려주고 있는 코치님의 이야기가 최우선이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좀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벚꽃도 피는데 반팔이랑 반바지도 구입하실 때 우리 윈터로그에서 구입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